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5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고려아연 손든 법원 미 재련소 유상증자 가처분 기각 상보 김은비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12월 2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간처분 기각 고려아연 계획대로 미 합작법인의 지분 10.59%. 앞서 고려아연은 미 전쟁부 등과 함께 미국 테네시주에 비철금속 재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미국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세운 뒤 신주 220만 9,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 지분은 미국 우호 지분을 포함해 45.53%로 올라가고 영풍 측 지분은 43.42%로 희석하게 됐다. 기각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에서도 최은범 회장의 경영권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영풍 MBK 측 4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영풍 MBK는 최 회장 측 일부 인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이사 선임 과정서 내년 주청 이후 이사회 구도를 9대6이나 8대7로 재편할 계획이라서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영풍 MBK의 신규 이사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미 재련소 계획대로 간다. 경영권 방어의 청신호 종합. 김성진 이데일리 12월 24일입니다. 언론기관들이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일이네요. 유상 전에 그 최은범 회장의 우호 지분 포함해서 그 33.12%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은 안 한다고 그랬지만은 요거를 우호 지분으로 놓으면은 38.26%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 유상 증자 후에 40.37로 앞에 뉴스는 45. 얼마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대차를 이데일리는 뺀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상증자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한 최 회장 측이 지분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려아연이 이사회는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분율에서는 영풍 MBK에 크게 밀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영풍 MBK가 주도권을 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5%는 앞서 법원이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최 회장 측 우호 세력으로 제외한 수치이다. 미국 전쟁부 등이 지분 40%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있는 이 JV는 테네스 재련소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원료, 공급 등을 담당하는 대가로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부여한 재련소로부터 매년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고려아연 미 정부 상대 신주 발행 가능해져 법원 미국이 최은범 백기사 될 것이라 단정 못해. 노자운 조선비지에서 12월 24일 영풍 MBK가 신청한 가처분 기각 미 목적 제3자 배정 유증 있어야 달성 가능. 미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 받아들여. 고려아연과 미 정부 및 현지 기업들은 이를 위해 2조 8,500억 규모의 크루서블 조인트 벤처 크루서블 JV를
설립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JV 지분을 9.9%까지만 보유한다. 미 정부는 2조 원을 출자해 JV 지분을 40.1% 확보하는 구조다. JV는 나머지 투자금의 약 8조 원을 차입 및 증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은 이번 제3자 배정 유증이 최은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인지 아니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 유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유증을 미 정부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고려아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미 정부가 의결권 있는 지분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주인수 대금 납입일을 26일로 정한 것 역시 미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미 정부 측이 2026년 정기 주총으로부터 JV가 추천한 인원이 고려아연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26일자로 미 정부와 고려아연 간 지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미 정부는 JV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 약 10%를 간접 보유하게 된다. 이제 고려아연 이사회에 아마도 미국 국방전쟁부 관련된 인원이 이사로도 들어올 수 있는 한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되네요. 대법원은 현재로서는 시카고 지역에서 트럼프의 주 방위군 배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주 방위군이 영어로 네이셔널 가드라고 되어 있네요. 마크 셔먼 AP 12월 24일입니다. 화요일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도시의 군대를 파견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상당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판사들은 병력 배치를 막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에이프릴 페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공화당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항소법원도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행동하는데 2달 이상 걸렸습니다. 사무엘 알리토, 클라렌스 토마스, 닐 고서치 등 3명의 판사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고등법원의 명령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도시에 군대를 배치하려는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일리노이 주지사 JV 프리츠커는 화요일의 결정이 주와 국가의 승리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도시, 외교 그리고 지역사회는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의 외관이나 상태를 판단하며 대통령이 군대를 거리로 배치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과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상징일 것이다. 한국이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시킨 거대 여당의 행태를 보며 한국 민주주의에 운운하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느껴집니다. 트럼프 2.0 시사통신 24일 날 요약 뉴스입니다. 앞에 뉴스는 제가 직접 미국 뉴스를 가져온 거고요. 시사통신에서도 주방위군 파견금지 보수판사 3명도 반대했다.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미 1호 안건 조정 가속 합의 강요 첫 참가로 협의위 미일 요거 5,500억 달러 투자하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뉴올리언즈 파병 최대 350명 현지지사 환영 이런 뉴스도 있네요. 미 추가 관세 1년 반 유예 중 반도체로 유화 자세
요거 떠야 되는데 중반도체. 반대면 FRB 의장 하지마. 트럼프 대통령 차기 1, 2회도 금리 인하 요구. 이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법 이민 단속의 저항에 트럼프는 주 방위군을 동원했는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주 방위군을 주지사보다 대통령이 군수 통치권자로서 움직일 권한이 있는 모양이나 우리네 고정관념은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데모에는 교통경찰이 아닌 병력을 대신하는 전투경찰이 동원된다. 우리로 치면 군인을 동원시킨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일개주 수준이겠지만 군인 수만큼은 작은 숫자는 아니다. 우리네는 치안 유지에 군대가 동원된다면 그걸 구테타로 인식할 것 같죠? 역사적 경험이. 그러니 머리를 써서 군대로 가는 이유를 전투 경찰로 뽑아가지고 경찰 이름을 뒤집어 쓴 군병력 대책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과거부터 군대를 동원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주 방위군을 저는 동원할 수 있으면은 동원한다. 이거에 그 찬성표를 던집니다. 트럼프 국가안보위에 그린란드 필요 우리가 가져야. 정다의 연합뉴스 TV 12월 24일입니다. 이미 전에 언급이 됐던 거지만은 다시 발언을 하고 특사까지 지정을 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플로리다주 마로라고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광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그린란드 북극에 아주 근접해 있어서 이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 사진에서도 눈이 덮여 있고 얼어 있는 모습이죠. 캐나다 위쪽서부터 해가지고 이 알래스카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뉴욕 정도에서도 좀 가깝고 그렇게 좌우로 동서로 그린란드에 미국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기후변화라기보다도 저는 지구의 지축이 움직이고 있다. 북극점이. 그런 의미에서 지구온난화가 온다는 거에 그 뜻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후변화 이런 등으로 한반도까지 이 추운 지방에서 이 대륙에 살다가 한반도에 정착한 거로 그렇게 고대사를 보게 되는데 아마 날씨가 더워지면 다시 우리나라가 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미국도 이 북극을 선점하려는 덴마크하고 싸움 붙으면은 뭐 덴마크는 잼도 안 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그린란드가 미국령이 돼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는 동의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도지 집계, 연방 인력은 감소한 반면 정부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벤 워스쿨 야후 파이낸스 12월 24일 앨런 머스크가 운영했던 정부 효율성부 도지는 2025년에 두 가지 주요 목표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상반된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편 올해 정부의 급여 수치는 1월에 301만 5천 명에서
11월의 274만 4천 명으로 약 9% 감소했습니다. 정부 인력이 꽤 많네요. 동시에 머스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 도구가 실시간으로 정부 자금을 추적한 결과, 이런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도구가 있는 모양이네요. 12월 19일 현재 지출이 7조 1,350억 달러에서 7조 5,58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6% 증가한 수치입니다. 급여는 9% 감소했는데 정부 지출은 6% 증가했다. 카토 연구소는 기관의 2025년 결과 분석에서 도지는 지출 경로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평시 인력 감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지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진 것, 머스크는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연방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관료주의 사슬을 휘두르고 싶다고 말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연방정부의 직원 수는 연초에 비해 27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자발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떠나는 직원들 외에도 많은 비자발적 감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감원은 나중에 취소되었습니다. 국무부 전체도 올해 2024년 거의 100억 달러를 덜 지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트럼프가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또 다른 부서입니다. 당분간 2025년에는 400억 달러 이상을 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업무회의에 각 부처 및 유관기관들에 대한 업무회의가 생중계가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도 우리나라 규모의 공무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기톱을 들고서 앨런 머스크처럼 쓸데없는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들을 제거시키는 그런 게 가족을 바뀌는 혁신 아니냐. 잼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낭비적인 어떤 그런 거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줄일 땐 줄이고 더 쓸 때는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MDL은 북, 서해선 죽는 치, 갈등 두렵다고 계속 물러서면 실익외교 물거품. 조문정 뉴데일리에서 12월 24일. 이 대통령 불법적 경로 PMJ는 질문만, 합참 MDL 남아지침 공식화, PMG 접근 항행 새 충돌 전선, 묵인 함정 프레아 비해하 교훈, 중국 124도선 서해 70% 독식 야욕, 불법 조업엔 전면, PMG는 질문만 대통령 메시지의 비대칭, MDL 남쪽선 적용 공식화 우발 충돌 방지의 역설, 러시아의 국경선화가 남긴 경고, 작은 조치의 누적이 만든 현상 변경, 살라미 슬라이싱 전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게 서해 잠정 수역 조치구역 PMG 일대에 설치된 중국 측 부표, 구조물의 위치와 사진을 정리한 도표,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산하 비욘드 패럴렐 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2018년 이후 해당 수역 내부 및 주변에 13개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물고기 양식을 명분으로 한 설란 1호와 설란 2호 등 2개의 양식장 케이지와 통합관리 플랫폼인 아틀란틱 암스테르담을 수역 내에 건설했다며, 연구시설물의 수역 내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자,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불법
설치 요런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이거는 자기네 중국 그 영해라고 본다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한 3개 정도 그리고 북한 쪽에도 그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게 124도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침범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가 남북한에서 3알이고 지들이 이거 7알을 다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요게 서로 이거는 공유라고 해서 아무것도 설치 안 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지금 침범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만 했다. 중국 불법 뭐 이렇게 되면은 더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도 이거 깡그리 잡아 가지고 뭐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 잠정 그 수역에 요거 철거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하고 요게 이제 싸움거리로 그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거로 해서 어 중국하고 그 내부의 문제를 일본처럼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나는 거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중국하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스파이도 그렇고요. 군사 분계선 MDL 현황 북한 이렇게 돼 있는데 군사 분계선 MDL은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고 당시 설치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됐다. 우리 군은 해당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기준으로 군사지도의 MDL을 표기 현재 수준으로 일치하는 지점보다 불일치하는 지점이 더 많아져 불일치 지점이 60%에 해당한다. 2025년 12월 22일 합동참모본부 우리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 MDL과 유엔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DM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정방부대에 전파. 2026년 중 국방부 유엔사 불일치 지점 관련 협의, 현장 공동 확인 후 판단 등 예정. 중국 서해 PMG 접근 항행 막으며 서해 공정, 남중국해식 기정사실화, 묵인의 국제법적 함정, ICJ의 프레아 비해아 사원 사건 판결 교훈, 국제 분쟁에서 한 국가의 장기간 태도, 수용 여부 항의의 방식과 시기, 후속 조치는 훗날 권리의 근거가 묵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동경 124도 작전 경계선으로 설정, 서해 70%를 중관할 수역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언론기고문에서 중국은 그 수역을 자국 해군의 배타적 작전 수역으로 독점하려는 의도여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해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독도도 계속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서해 그 공동 잠정 수역 구역에 그 설치한 중국의 그 설치물들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야 국제법상으로도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삼성전자 하만 2.6조 원 빅딜 승부수, SDV 시장 선도 기반 구축, 안준영 위키리크스 한국 12월 24일, 하만 독일 JF사 ADAS 사업 인수로 글로벌 전장 사업 강화, 고성장 아다스 시장 본격 지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 도약, 삼성전자 하만이 독일 자동차 부품사 JF의 아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인수하며 글로벌 전장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하만은 독일 J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아다스 사업을 인수하며 고성장 중인 전장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후 8년 만에 전장사업 인수다. 약 15억 유로, 하나 약 2조 6천억 원 규모다. 크리스천 소보카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사업부본 사장은 하만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디지털 콕핏과 아다스가 통합되는 기술 변곡점에 있는 전장 시장에서 중앙 집중형 통합 컨트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손영권 하만 이사회 의장이고 크리스천 소보카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부분 사장, 이 사람이 그 마티아스 미드라이히 JF CEO로 되어 있네요. 하기우다 고이치 대만 방문, 또 자민당 의원 30명 잇따라 방대. 사또 따로 J캐스트 뉴스 비즈니스 뭐라고 돼 있나? 비즈니스 잠깐 비즈니스 미디어 뭐 그런 거네요. 이거 일본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중국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2025년 12월 24일에 정부 프로그램 선샤인 후지 TV계는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의 대만 방문, 요리끼요노리 일본식 발음 대만 총통과 회담을 다루어 그의 의도를 살폈다. 23일에는 스즈키 케이스케 전 법무상도 방대하는 등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상승연구원의 미네무라 켄지 씨는 자민당의 간사장 대행이라고 하는 지극히 중요한 입장의 사람이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와 정부의 교류가 아니라 당으로서의 교류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 만약 일본 의원들의 움직임이 허용된다면 미네무라 씨는 만약 일본의 의원들의 움직임이 허용되면 다른 나라도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도미노 효과를 중국은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대만을 분단해 대만을 병합하고 싶기 때문에 하기우다 씨의 움직임을 울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12월 하순부터 2026년 1월 상순까지 고노다로 전 외상과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총리 보좌관 등 자민당 의원 30여 명이 대만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미네무라 씨는 틀림없이 중국을 자극하지만 그 이상으로 대만과의 제휴가 중요하다고 하는 다카시 정권의 자세히 표현,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저널리스트 이와타 아키코 씨는 중국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일본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계성 좋은 형태로 세계에 어필하는 그런 형태라고 행정이 있다라고 그 소개를 해서 적절하게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 한화 미 해군 프리킷 건조 발표, 미 호주 조선 죄송합니다. 한국 재벌의 노림수는 다카시 코스케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이라고 합니다. 질문, 한화가 미국과 호주의 조선에 적극 진출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해외의 조선 대기업을 출자, 매수하는 것으로 미군이나 우방국 전용 함정 건조라고 하는 거대하고 수요가 있는 안정된 시장에 직접 액세스하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장비 수출이 아니라 현지 건조에 들어간 점이 특징이다. 또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과 MRO까지 포함한 종합 방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조선소를 가짐으로써 장기 계약이나 계속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도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관련 뉴스 출처를 트럼프 대통령 한화와 협력해 미 해군 신형함 건조 KBS에서 보도한 내용을 첨가하고 있고요. 미 해군이 도입하는 신형 프리기탐 호위함이 한국조선 대기업인 한화의 협력으로 건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최근 하나오션의 미국 관련 법인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등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하나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업체가 되고 있다. 다카이시 고우스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좀 그래도 조선업에 해먹어야 되는데 한국이 계속 이렇게 진출하고 미국이 또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까 그 앞에 고려에만 하더라도 처음에 고려에어는 그 기술 도입을 일본에서 들여왔거든요. 아연, 납.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설명 들은 거로는 건식재련과 습식재련의 통합이라는 어떤 그 통합 재련 기술을 한국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도 따라오지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 탈취를 하려고 했었는데 잡아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한테 이길 수 있는 그런 산업적으로 또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지난 중국 경제 발전할 때 우리 중소기업이나 여러 군데서도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확률 50% 충격. 호소카와 모리이 전 총리 인터뷰 외교문서 공개. 지지통신 편집국.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총리로 대응했던 호소카와 모리 87세는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한반도 유사시 가능성에 대해 50% 이상이라는 정보를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교환은 다음과 같다. 직함은 당시 1994년 2월 미국 방문 전 상황은 일본은 한국과 함께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큰일 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과의 교류는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그다지 강하게 말하지 않았고 설명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시켰다. 크리스토퍼 씨는 컨틴젠시라는 말을 사용해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미 의회다. 민주당의 미첼, 공화당의 돌 양 상원 원내 총무로부터 일본의 연립정권에는 북한과 가까운 정당들의 사람이 있다. 라고 정보 누설 등의 염려도 나타냈다. 가장 위기감을 느낀 국면은 귀국 직후인 2월 14일에 철회된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다. 북한에서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50% 이상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기는 95년 6월에 7월 사이로 예측했다. 이때 우리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가물가물하네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026도 목표 선택과 집중. 유튜브를 보다가 그 한국 사람과 결혼한 그 독일 출신 그 모델 출신 미초바라고 하고 있는데 나이가 꽤 이 옆에 있는 도르네리보다 나이가 꽤 먹고 아기도 낳고 그랬는데
이게 그 말한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천천히 살자 이렇게 했대요. 모든 걸 동시에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도루는 모두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선택과 집중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2026년 저도 그렇게 한번 뭐 편하기보다는 할 일이 없는 그 시간을 그 세월을 낚는 그 강태공 같은 거니까 뭐에 집중할 거냐. 에,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 그냥 그 계속 가야 할 것 같아요. 스루프 퇴계. 또 그 중간중간에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그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생존 우선 그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